네, 안녕하십니까. 하품하다가 걸렸네. 요즘 정말 빡세가지고 진짜 힘들어 죽겠습니다. 예,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붙여야 되는데 깜빡이가 안 붙여가지고 지금 붙이면서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 붙였다. 네, 그래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아주 저희는 죽겠습니다. 아주 이거 아주 준비하느라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으니까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뭘 하고 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뭘 했는지, 애를 만들러 갔는지 뭘 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답사를 했는데 제가 요렇게 갔어요. 알마티, 비시켑, 심켄트, 카즈구르트산 요렇게 갔습니다. 여기 옆에 아르스라고 있는 거는 제가 그 예전에 그 폭파 사건 났던데 그거라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남방 루트를 이렇게 쭉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카자흐스탄 동부 그 중국 국경지대에서부터 해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국경적으로만 갔어요, 이번에는. 네, 쭉 갔는데 가면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봤습니다. 이왕 간 김에 제가 예전에 다녔던 그 카자 국립대학교 카즈고라 불리죠. 여기들 갔어요. 여기 많이 좋아졌더구만. 예, 요즘도 공사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여기가 제가 자주 가던 식당입니다. 여기 왼쪽에 파란 지붕 있는데 저기가 갔는데 거기 아직도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원래 국제관계학 건물이었는데 이게 기숙사로 변했어요. 기숙사 15번 건물로 뭐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친몰락도 갔습니다. 원래 이 친몰락을 간 이유가 제가 원래 천산을 좋아합니다. 이 천산을 가면은 그 에너지가 솟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겸사겸사 갔는데 친몰락 가서 이게 티켓 사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또 화웨이 간판이 이렇게 있대. 이거 중앙아시아 화웨이가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오늘 얘기할까 다음 얘기할까 하는데 하여튼 있으면 제가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요. 이 화웨이 중앙아시아 들어와서 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3,40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100m를 더 올라가면 3,500m 만년설 있는 저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코피가 납니다. 근데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그 요즘 오랜만에 갔더니 천상 가니 이게 뭐 이쪽 알마티 가니까 코피가 한 4일 내내 나더라고. 기압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김수로 왕릉이랑 김유신 왕릉을 갔다 왔죠. 그래서 이제 천산서부터 다 참배를 다 하고 왔어요. 원래 이 대량 그 살상을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살상이란 말을 해버렸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그 원래 조상에게 원래 보고를 해야 돼요. 뭐 기복으로 간 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니까 뭐 잘 보십시오라는 의미에서 김유심묘랑 김수로묘에 갔다 왔습니다. 또 제가 김해 김씨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카즈구르트산 여기가 이제 그 우리 투르크계 그다음 알타이계 민족의 그 방주 전설이 있는데요. 여기 요 사진 요거밖에 없구나 아쉽다. 요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뭐냐면요, 이게 접시꽃이랑 무궁화 나무입니다. 이 주변에 무궁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데 이것도 파미르랑 무궁화하지 않다고 봐요. 그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한단고기도 첫 출발점은 파미르예요. 그리고 신라도 그 박재상이 쓴 부도지도 보면은 첫 출발지가 파미르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 국화를 무궁화로 쓴 것도 무궁화하지 않다고 보고 산해경에도 보면은 무궁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방주가 있는 지역, 이 기념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무궁화가 무지장 많아요. 요건 제가 따로 역사 강의 때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이번에 답사를 가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무궁화, 이게 중국하고 인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는데 중국하고 인도가 원산지라고 했잖아요. 그건 중국하고 인도 그 국경이 어느 지역이에요? 티벳이잖아요. 네, 이쪽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꽃이랑 무궁화가 거의 같은 겁니다. 예. 생김새도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헷갈렸어. 어떤 게 무궁화인지 접시꽃인지 잘 몰라갖고. 그런데 그게 친척관계에 있더라고요. 이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사진 많이 찍어 왔어요. 이렇게. 이건 무궁화 맞죠? 거기 가면 이렇게 무궁화 나무가 이 천산 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키르기스탄도 이번에 다녀왔어요. 갔더니 이걸 만들었더라고. 이게 하기야 소피아 성당. 지금은 모스크로 쓰이는 거죠. 그 터키 이스탄불에. 근데 이거를 키르기스탄 그 비시케가 갔던 이걸 만들어 놨더라고. 나는 항상 이런 거대한 성전을 볼 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주변에 잘 안 보이실 테지만은
이 모스크 주변이 전부 빈민촌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돈 있으면은 차라리 그 경제개발에 쓰지 뭐더러 이런 건물을 짓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종교 건물 크게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건물 규모가 그 터키에 있는 규모 크기의 70% 크기라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거의 비슷한 크기 해놓은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봤을 땐 돈지랄이거든. 나는 이게 종교 건물 크게 짓는 거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 울란바토르에 가면은 울란바토르의 그 보그드한의 마지막 그 여름 별장인가 겨울 별장인가 궁전이죠. 그게 있어요. 여기 가시면은 저 뒤에 보면 이렇게 공터들 많죠. 저 공터들이 저기가 천막 짓고 사던 데입니다. 원래 그 왕궁은요 천막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성전도 천막이었고, 원래 그랬었어. 예, 그래서 원래는 천막으로 짓고 살던 거를 권력이 생기면서 크게 건물을 지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그 몽골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 오면 제가 가끔씩 그 여행 가이드도 했거든요. 그건 제가 항상 여기 보고도 궁전을 데리고 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면 실망해요. 왜? 개뿔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거든요. 개뿔도 없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왔다. 응? 그 왕궁하고 성전이 커서 뭐가 좋냐. 사람들만 개고생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아직도 이게 종교 건물을 크게 짓는 거를 자랑질하는 놈들이 전 세계에는 참 많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랬고, 요거는 제가 이번에 갔다가 또 찾은 언어예요. 저는 이렇게 중앙아시아 언어랑 한국의 언어의 그 공통점들을 많이 찾는 걸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다 약국 간판 보고서 또 찾아냈지. 이 왼쪽 언어는 카자흐어로 써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키르기즈어입니다. 빨간색 글씨가 카자흐어, 녹색 글씨가 키르기즈어예요. 이 키릴 알파벳에 써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왼쪽에서는 그게 키릴 알파벳으로 데르 하나예요. 카자흐어로 약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옆에 빨간색 써 있는 건 러시아 말이에요. 그냥 앞지니까 약국이라는 소리인데, 카자흐에서는 약국을 데르 하나라 그러고, 키르기스탄 갔더니 그걸 다르크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감이 오더라고. 여기서 데르 혹은 키르기즈어의 다르는 약이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하나 혹은 키르기즈어의 카나는 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약방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딱 보고서 이거 한국어랑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렇게 보기 쉽게 데르 하나, 다르크 하나, 사투리라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 약이라는 소리예요. 자, 이게 뭐냐? 데르라는 말은요 한국말에 있습니다. 그게 약을 다리다 할 때 다리예요. 다리. 네. 우리나라 말에 그 옛날 한약 같은 거 다린다 그러잖아요. 그 다리가 약이란 소리예요. 그게 카자흐어로는 다르, 키르기즈어로는 다르, 그 다음에 카자흐어로는 데르. 그래서 약다리다 할 때 다리란 말 자체가 약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한국말에 발로 밟다 있죠? 밟다. 이 밟다가 사람의 발에다가 달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동사형으로 만든 겁니다. 밟다. 손으로 밟다라는 말 안 하잖아요. 발로 밟는다 그러지. 그리고 대다란 말 있죠? 대다. 이 대다는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된다 그러지 혓바닥으로 된다는 말 안 하죠? 손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저 대가 손이에요. 일본에는 대가 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같은 경우는 대가 손으로 남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가 동사로 남은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그러한 현상이 있거든요. 알타이계 언어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말의 다리다의 다리가 바로 카자흐어의 약, 데르, 키르기즈어의 다르랑 같은 어원이라는 걸 찾았어요. 한번 착 보면 바로 탁 찾죠, 그냥. 그쵸? 그 다음에 하나라는 말은 방이에요. 근데 카자흐어로 하나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감이 안 왔어요. 하나? 한국말로 매치되는 게 없네? 그랬는데 키르기스탄을 갔더니 그게 하나가 아니라 카나예요. 그러면 바로 나오죠. 방앗간, 정죽간, 뒷간, 칸막이. 저 칸이에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한국말의 칸이란 단어 자체가 방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키르기스탄 간 김에 비교 언어 단어까지 2개 찾아왔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중앙아시아에 가서 이제 제가 정보도 많이 입수했죠. 자, 그리고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인데,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지랄하고 있네란 말 쓰잖아요?
뭐 밥 먹고 있네, 자고 있네 이런 말 진행형. 근데 그걸 우리가 자빠졌네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게 카자고의 좌뜨릅니다. 이 자빠지다란 말은 뭐예요? 한국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넘어지다잖아요. 근데 지랄하고 있네는 진행형이잖아. 근데 지랄하고 자빠졌네도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진행형의 의미로 자빠진다는 말을 쓴단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카자고에 뭐뭐 하고 있다가 좌뜨르거든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오급 좌뜨르, 뭐 자고 있습니다. 뭐 위크탑 좌뜨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좌뜨르란 말이 자체가 눕다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게 사투리에 한국의 중앙아시아나 북방아시아 언어가 많이 섞여 있구나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비교 언어 단어도 좀 겸사겸사 찾고 천사도 방문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랬고 이제 1차 반중 콘서트 후기를 이제 얘기해야죠. 이번에 진짜 많이 와 주셨습니다. 아마 경찰 쪽에서 3,000명이라는 거 보니까 3,000명 이상은 온 것 같아요. 뭐 많이 잡으면 뭐 3,500명 정도 오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5,000명 왔다고 하는데 뭐 3,000명 이상은 전 숫자를 못 셌어요. 예, 근데 하여튼 무지장 많이 왔습니다. 무지장 많이 왔어. 그래서 이번에 경찰분들이 좀 더 많이 투입될 거라고 하는데 내일 저희 또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송을 저희가 하고 반중 집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가 자꾸 날아갑니다. 유튜브 채널이.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항상 파괴되면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거 안내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자꾸 반복해서 보여드려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저희 유튜브 채널이 폭파되면은 구글에 가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치고 검색해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로 유튜브 채널을 파서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로 해서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이분을 만났어요. 얼굴 한 분 안 가렸죠? 네, 추선이 이게 어버이연합 사무국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났는데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어버이연합 이 사진. 이래갖고 내가 이거 어버이연합 친죽이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제 팬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뭐 이것 때문에 항의하려고 만난 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제 팬이시기도 하고 평상시에 궁금한 게 많았대요.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다 우연히 뵙게 돼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 사진에 대한 배경을 저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이 사진이 찍히게 된 배경. 쭉 들어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근데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대인배시더라고요. 왜냐? 이걸 굳이 해명을 하려 하지 않더라고. 근데, 들어보니까 해명을 하면 안 돼. 공식적으로. 근데 저는 들었어요, 내용을. 그래서 듣고, 이건 이래야 될 상황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한 변명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쭉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결론은 뭐냐? 이거는 필요했던 행동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활동을 못하게 많이 묶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반중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요렇게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 공작 세계에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대충 얘기를 딱 들어보면 기승전결 얘기 딱 들어보면 감이 오거든. 요건 꼭 요렇게 할 포인트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돼.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보는 것과 좀 달랐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굳이 방송에서 해명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냥 요거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친중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내부의 사연이 있어요. 예, 이건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못해요.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회 수저천성 이제 이번에 했었죠. 1회도 했고. 사람 많이 왔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3,000명까지는 저희가 숫자를 셌고 그다음부터 못 셌어요. 근데 뭐 사람마다 각양각색에 뭐 5,000명까지 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무지장 많이 왔습니다. 무지장 많이 왔어. 네. 굉장히 많이 왔고 내일도 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참석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딴지를 거십니다. 그 딴지를 거는 곳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애국가 부른다는데 여러분 저희는요 반중 토크 콘서트입니다. 토크 콘서트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토크 콘서트이기 때문에 그 애국가 재창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언제 할 거냐면은 10,000명 모임 할 겁니다. 10,000명. 10,000명 모이기 전까지는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애국가를 부르게끔 강의하고 싶으시면요. 10,000명 오십시오. 10,000명이 오면은 그때는 저희가 애국가 재창 할 테니까. 예, 그때는 4절까지 할 수 있죠. 4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중 집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리고 10,000명 정도가 애국가를 불러야 뽀대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괜히 딴지 걸지 마세요. 다 저희는 계획하고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내일 10,000명 되면 내일 불러야죠. 내일 10,000명 되면 그건 내일 10,000명 오세요. 누가 말리나? 그건 내일 10,000명 오시면 토크 콘서트가 아니라 그냥 반중 집회 해버릴게요. 그냥 10,000명 정도 규모가 돼야 저희가 바깥에 외신으로도 이 포토샷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시잖아. 이런 거 이게 저희가 다 정치 프로파간다를 하는 건데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고요. 쫙 깔려야지. 그래서 진짜 저 광주 광화문 광장 시작 전부터 끝까지 쫙 깔리고서 이런 사람들이 반중 집회를 했다. 그러면서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포토샷 비디오로 탁 나와야 그게 그림이 된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얼버요? 뭐 광고 영상이 나오네? 아 실수했어요? 방송사고랍니다. 방송사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가 아니고 와서 온갖적으로 행사에 대해서 트집을 잡으시려는 분들 오세요. 10,000명 채워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할 테니까. 예? 뭐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또 이제 나쁜 말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공연도 했죠. 이번에도 공연합니다. 이번에는 공연을 2번 할 거예요. 한 분은 바이올린, 한 분은 또 노래. 우리 마구아짐에도 나와서 또 노래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포토전이 있습니다. 포토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6시 반서부터 6시 45분까지 15분 동안만 사진 촬영을 여기서 우리 이번에 행사하는 연사들이랑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따로 계속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오셨는데 뭐 멀리서 오셨다고 뭐 이렇게 저희랑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려고 접근하시는 분들 저희가 차단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내거나 언짢아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온갖 놈들이 지금 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호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차단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안전 차원에서 그러는 거고 지금 이번에 집회할 때 저희가 원래 워낙 장소가 좁아가지고 도로변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했었거든요. 2개 차선 도로 확보했었어요. 이렇게 크게. 그래서 진짜 5,000명 이상 와도 여러분들이 넉넉히 앉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는데 저희 반중 집회한다니까 반일 집회한다고 민주노총이랑 이런 애들이 집회를 하면서 우리 쪽을 지나서 행진을 하는 계획을 세워놨답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까봐 거기를 저희가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우리 이 안쪽에서만 또 집회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반중 집회하는 집회의 규모를 키울 수 없게 지금 좌파들이 반일 집회 프레임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녁 7시잖아요. 빈대 많거든요. 광화문 광장에. 근데 빈 데서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다 저기 좋은 집회거리들이 집회 신고해놓고 막 그랬잖아요. 빈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은 존재하지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아면세점에서 아주 비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오실 때 준비물, 개인 방석이랑 부채, 이번에는 더울 수 있어요. 일기예보 보니까 제일 더운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저녁 7시에도 더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가져오시고요. 아니면 전기로 하는 선풍기 있죠? 뭐 그런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옷. 네, 입는 거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물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을 갖고 오는데
물의 양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번에도 3,000명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준비한 물에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양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 또 물 또 갖고 오게 되면요. 물만 갖고 오는데 한 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물을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그 사진을 찍으시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번에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본부에 오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린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선착순으로 그 검정색 그 국익 늑대 모자 있죠? 그 모자를 증정해 드린답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춘향전 있잖아요. 내 인연 수청을 눌라. 그거 할 때 이렇게 딱 하고. 난 이게 더 훨씬 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찍어가지고 그 선물 주는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또 뭐냐? 안내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고 읽어야겠어요. 30명 하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즘 저희가 계속 그 중국을 자극하는 영상을 자꾸 올렸더니 수익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 영상을 보고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투네이션이나 아니면 그냥 계좌로 직접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제가 어디 가서 그 연사한다는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저번 주에 집회할 때 어떤 분이 요청을 했어요. 그 기억이 나요. 뭐 어디서 집회하는데 뭐 연사하겠냐. 그래서 내가 네, 하지요.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거였나 보더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있었으면 꼭 나가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방해를 해가지고 저를 못 나가게 했다는데 문재인 찍었다고 어쩌고 해가지고. 근데 얘도 바보 같은 게 문재인을 찍었던 건 저번이고 이번에는 홍준표 찍었다는데 그런 얘기는 죽어도 안 하대. 근데 사실 그때 나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런 여시제 멤버들이 있는데 가서 반중하면 뒤집니다 여러분, 친중하면 뒤집니다 여러분, 반중친미 합시다, 이거 연설했어야 되는데 애국당 지지 세력들이 김정민 박사 거기 연사 못 쓰게 하라고 전화해서 끊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반중친미를 친중을 하는 무리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를 하다니. 그래서야 되겠나. 난 했어야 됐는데. 그래갖고 어쨌든 이번 8.15 행사 때 저는 어떤 집회에서도 그 연사 쓰는 계획이 없어요. 그거 있었는데 하나 날라갔으니까 아쉬워요 저도. 근데 뭐 다른 데서는 뭐 어디서 뭐 저 나간다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8월 17일 날 그 반중 집회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쉽니다. 왜냐, 여러분들 8.15 때 집회 참가하고 많이 하시잖아요. 힘드실 텐데 17일까지 또 오시고 하면 힘드니까 17일은 저희가 쉴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좀 쉬어야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 저 집회뿐만 아니라 지금 강의 준비해야 되죠. 역사 강의, 그레이트 게임 준비하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막 하죠. 너무 많아요. 약속도 하루에 5개씩 있고 해가지고 마저 쓰러져 죽겠어요. 지금 오늘 방송 찍고 저도 좀 쉬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저희 스태프도 좀 쉬게 할 겸 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내일 집회는 있고 8월 17일 그 다음 주 토요일인가? 그때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집회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건 이거 다 얘기했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지사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8월 17일 날 안 하고 그 다음 7일이니까 8월 24일이 4주차 그 토요일이잖아요. 그때는 안정권 대표는 전라도 광주에서 5.18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저희는 서울에서 반중 집회를 하게 되니까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서울까지 올라오지 마시고 광주 쪽 가실 분들은 그쪽으로도 가셔주시고 저희 쪽은 저희 쪽대로 와주세요. 이참에 그냥 5.18이랑 반중 집회 헤게모니 제가 다 먹어버리죠 그냥. 예? 그래가지고 그 반중을 하지 않고 지금 부역 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5.18 유공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우리가 헤게모니를 해서 더 가져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집회 때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유튜버들이 저희 방송, 저희 채널이 폭파당할까봐 모든 분들 다 와서 찍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유튜브들이
그 스트리밍을 하던 그 시간 와중에 많이 폭파됐습니다. 한 4개인가가 정지됐었어요. 4개의 채널이. 그 중에 제가 아는 게 마스크팩맨이랑 그 다음에 민병일의 시사포커스 이거 2개가 중간에 나간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외 2개가 더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희 방송할 때 그 실시간 방송이 탁탁탁탁 꺼지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청 방해 전파 때문에 통화가 안 됐어요. 통화가. 지지지지지지 막 그런 거. 제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통화도 저 못했어요. 뭐야 매력적인 그녀 저도 알아요 그러는데 그래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어마어마하게 방해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 좌파들도 깜짝 놀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친중 우파이들도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가입되어 있는 그 단톡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같은 메시지죠.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쭈쭈쭈쭉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옵니다. 막 예,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단톡방에 메시지를 못 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가 반중 집회, 반중 콘서트 있잖아요. 반중 콘서트 하는데 그 메시지를 올리면은 그 메시지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가지고 요 영상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내 또 여기 숫자 막 올라갈 거 아니야. 벌써 지금 온 거 300개가 넘었는데 계속 이 짓을 해. 또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지. 22개, 28, 24, 29, 35 계속 올라가잖아. 그치? 40, 숫자 계속 올라가죠. 그거 나 방송 때 쓸 거야. 50, 53, 55. 이거 사람이 이렇게 못 보네요. 당연하지. 놀랍지. 벌써 100개야. 1분도 안 됐는데. 순식간에 100개 이상 올라갔죠? 네. 네. 1분도 한 안 저렇게 됐는데.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분 동안 300개 메시지가 올라오더라고요. 1분 동안. 예. 그래갖고 저희가 그 이번 반중 집회 이거 하고 나서 저렇게 계속 그냥 단톡방에 스팸 메일 계속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후원을 한 다음에 후원금 반환을 또 전화합니다. 돈 줬다 뺏기. 별 치산수법 다 써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저희 반중 집회 시간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든가 요일 변경됐다 이런 얘기. 하여튼 온갖 소문을 다 퍼뜨려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또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그리고 뭐 8월 15일 날 제가 어디 강연 나간다고 해서 또 어떤 분이 또 항의 전화 걸고 이런 것들 다. 근데 여러분 제 얘기죠. 저희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외에는 듣지 마십시오. 저희는 저희가 공지해요. 유튜브 커뮤니티라던가 방송으로만 얘기하지 그 외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거 외에 듣는 것들은요 가짜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네들이 음해성 메시지 보내고 뭐하고 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걸르십시오. 그냥.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단톡방 텔레그램 이런 데에도 지금 김 박사가 하는 반중 친미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계속 메시지 뿌리고 다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메시지 온다니까요. 저한테도 와요. 김정인 박사 반중 친미 집회 나가지 말라고. 저한테까지 메시지가 날라와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지금 반중 집회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친중은 좌우가 없다. 이게 바로 여기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친중에는 좌우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광화문에 집회를 할 수 없게 다른 사람들이 다 장소를 잡아서 우리 장소가 그 협소한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좌파들은 또 계속 반일 행진을 하면서 우리 집회가 확장되거나 이런 것들 못하게끔 방해하고 좌우가 국공합장을 했어요. 완전히 친중을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구글로 해갖고 저희 그거를 본 겁니다. 파란색이 저예요. 그쵸? 김정민.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슈는 제대로 만들고 있네. 그쵸? 네.
뭐 나머지 색깔이 있다고는 돼 있지만은 나타나지도 않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제대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온갖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공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까요? 저희가 목표로 한 것들을 이루고 있죠. 전라도 보십시오. 전라도가 제일 많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젊은 층과 전라도를 내가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공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민평당인가? 거기서 박지원 의원이 이번에 탈당한다고 그랬나? 뭐 그런 것 같던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쪽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선거 때 그러한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파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 우파가 아예 포기했던 불모지를 개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김정민에 대한 관심도 전라남도 압도적이죠? 전라남도에서. 예? 응? 나머지 뭐 변희재, 정규재, 안정건, 조원진 의원도 일부러 집어넣는데 안 되죠. 그렇죠?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야. 대성공한 거죠. 대성공. 응?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전라도 쪽에 우리 팬들이 많다고. 예? 저희가 애초부터 작전을 얘기하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플까? 난 이해가 안 돼. 어? 당신네들은 대구에서 열심히 하라니까. 대구에서 열심히 하고 부산에서 열심히 하세요. 경상도에서. 나는 당신네들이 포기한 전라도 지역을 공략하겠다니까. 그쵸? 된다니까. 누가 이거 지금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녹화본 아닙니다. 네. 그쵸? 이게 지금 우리의 공작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반중치미도 대세로 만들어가고 있죠. 여기 보세요. 이게 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 파란 색깔이 접니다. 어때요? 계속 1등이죠. 지금 집회 이거 하고 나서부터 쭉 이슈메이커로 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반중 집회로, 안정관 대표는 전라도 광주에 가서 계속 5.18을 한다면은 이 바닥은 완전히 우리가 다 잡아먹겠네. 그렇죠? 반중 친밀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버리는 환경을 만들어버려야죠. 반중 친밀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버리게. 에? 뭐야 이거? 조원진 의원은 나보다 훨씬 낫네? 지명도가. 어떻게 된 거야? 에? 그쵸? 이게 다 우리의 작전 전략의 성공을 뒷받침해주는 데이터와 근거입니다. 그렇죠? 나를 까기 위해서 공격을 해도 결국 나의 이름은 알려지게 돼 있어요. 땡큐죠, 땡큐.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6,000만밖에 안 되는데 16,000밖에 안 되는 구독자가 변희재도 이겼네? 변희재가 구독자가 한 16만인가 20만 아니에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안 돼. 그렇죠?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 이제는. 완전히 급이 달라요. 16,000명의 구독자가 20만 명, 30만 명의 구독자를 이기는 시대라니까. 이건 이미 얘기했으니까 통과할게요. 그래서 이번 제2차 반중 집회 천석의 그 테마는 여수장 우중문입니다. 신책구청문. 이거 아세요 혹시? 이 실 아세요? 신책구청문 묘산공질인 전승공기고 지적원운지 해가지고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하고서 당태정한테 네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라 이 새끼야 하고 써줬던 시예요. 예. 이게 이번 우리 2차 집회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수장. 근데 이거는 수나라 장수 우중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중공주석 시진핑. 이렇게. 중공주석 수진핑에게 준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 테마로 해서 이번에 주제를 만들어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영상도 하나 만들었어요. 전체 영상은 집회 때 내일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짠!
여기까지 딱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회 콘서트의 주제는 신책 구청문.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써봤지? 안 통하지? 그만 꺼져.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원진 쪽 패거리 친중 정치인들이나 그쪽에 그 떨거지 유튜버들, 댓글 부대들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의 숫자에 비해서 저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쵸? 구독자 수고 뭐고 압도적으로 많은데 정작 인터넷에 돌아가는 구독자라던가 그 인기도라던가 메커니즘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쵸? 이게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니까. 이 전쟁이란 건 지략이 필요한 거예요. 지략. 예. 그래서 저희가 반중 집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반중 집회에 있던 작전에 대해서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마세요. 왜? 다 계산을 하고 다 작전이 있어요. 2년 동안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숫자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감소했잖아요. 그랬죠? 저는 이기는 전략으로 갑니다. 제가 이 애국당 쪽 뿌락지들이 우리 태극기 집회를 갖다가 팬인 척 하면서 조언을 하는 거 제가 많이 무시합니다. 왜 무시한 줄 아세요? 그거 팬인 척 가장하면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는 거니까. 지금의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구를 격파할 때 계속 연전연승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선조 밑에 있던 사대부 신하들이 전하, 이순신을 지금 여기에 보내서 전쟁을 시킵시오.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이순신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듣죠? 왜? 지는 전쟁이니까. 지는 전쟁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해버리잖아요. 안 한다고. 왜? 가봐야 개죽음인데 왜 해? 이기는 전쟁만 해야지. 거절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고문하고. 근데 다행히 지금 시대는 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거절합니다. 어떠한 태극기 집회, 반중 집회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저는 안 들어요. 왜 애국가 제창을 안 해?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합니다. 왜 태극기 안 붙여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싶을 때 그때 올릴 거예요. 왜? 나는 이기는 전쟁만 하려고 하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깨물면서 자기네들이 했던 프레임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안 할 거니까. 아셨죠? 그게 내 전략이라니까. 지금은 다행히 조선시대가 아니라서 제가 어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다거나 옥살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식과 제 색깔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2차 반중 집회는 을지문덕의 시를 테마로 한 반중 집회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그냥 혼자 애국가 부르세요. 그리고 혼자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10,000명 오면 얘기 할게요. 10,000명 오면 한대요. 근데 10,000명 오면 제가 제 계획을 바꿀 수 있어요. 저희 집회를 망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한다면 10,000명이 모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 알았죠? 자, 이번에 또 러시아 소식. 제가 많은 정보를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들었어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 저번에 보여드렸죠?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안개가 자욱했더라? 이 안개가 어디서 왔느냐? 스모그가 시베리아 산불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7월 28일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났다고 했는데, 이거 이전에도 이미 났어요. 지금 시베리아에서 산불이 한 달째 나는 것 같아요. 한 달째. 이렇게. 이게 7월 28일 사진이에요. 저쪽, 지금 내 머리 쪽에 요쪽 있죠? 여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여기가 지금 야쿠티아 사하공화국 쪽인데, 이쪽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도 화재가 났고, 여기. 일기예보처럼 되네? 손가락이 잘리는구나. 하여튼 저쪽, 카자흐스탄 쪽, 저쪽도 빨개요. 저쪽도 빨간데 저쪽에도 불이 났어요. 지금 시베리아에 불이 여러 군데에 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화재 때문에 지금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스모그 현상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한국에 날아오는 거 사실입니다. 네? 그가 자꾸 아니라고 개소리 하는데 사실이에요. 자, 이건 8월 2일이에요. 여전히 불이 나 있죠? 안 꺼졌어요. 놀랍더라고. 8월 8일 어때요? 여전히 불이 그대로 나 있습니다. 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이게 제가 3일 전에 들었을 때 12밀리언 헥타르라 그랬어. 12밀리언 헥타르. 그러면 얼마야? 1200
1200만 헥타르인가? 하여튼 그럴 거예요. 12 밀리언 헥타르가 지금 불이 탔답니다. 웬만한 나라의 영토 크기예요. 예. 그래서 하는데 이 화재 원인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는데 솔직히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나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해당 영상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Rushes in flames. The hottest summer on record has also become one of the most destructive. 근데 이렇게 보면 감이 잘 안 들죠? 예, 요거 말고 좀 더 화끈한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가. 이게 끝내주더라고. 자, 보십시오. 저 불난 거 보이죠? 시베리아에 이렇게 타고 있어요 지금. 와, 놀랍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 시베리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에 지금 어마어마한 화재가 지금 났습니다. 아, 이거 뭐야? 그랬고 아까 화면 나왔어요? 네. 그랬고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또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희한하네. 카자흐스탄에서 폭발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중앙아시아만 갔다 오면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어? 왜 그래 도대체? 영상 보여드릴게요 또. 익스플로션 이거다.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멀리 나는 연기가 이미 폭발이 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이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이. 계속 이 화재가 나서 폭파가 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파장 팡 터지는 거 보이세요? 와. 크라스노야르스크라는 데서 거기서 터졌어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폭발이 일었어. 어마어마하게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러시아가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어수선해요 지금. 난리야 난리 지금 러시아가. 예. 근데 이거 영상 보여드렸죠? 그리고 카자흐스탄 무기고 폭발 사건은 카자흐스탄에서 일어났다 했잖아요. 여기 제가 이번에 갔던 쉼켄트에서 한 1시간 정도 더 가면 아르스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무기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가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놀랍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말하고 싶은데 말을도 못하고 진짜 내가 미치겠어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많이 듣고 왔는데 그 뒷부에서 마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근데 제가 이런 중앙아시아 거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반중 친미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중 친미의 중요성. 이번에 제가 그 1차 집회 때도 얘기를 조금 했어요. 근데 워낙 그 시끄럽고 잡음이 많이 들려서 잘 안 들려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반중 친미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반중 친미의 중요성인데 뭐냐? 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밀접한 관련이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느냐? 저는요 지금 봤을 때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항복한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쨌든 굴복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예. 자, 7월 31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 발사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날짜를 보세요. 8월 2일 날 러시아 뉴스입니다. 이건 내가 러시아에서 제가 찾아온 뉴스예요. 자, 앞쪽 갈게요. 7월 31일 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쐈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쐈는데 이렇게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미국은 반드시 여기에 반응을 해야 돼요. 왜? 트럼프가 판문점까지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개발 계획이랑 이런 많은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이거 트럼프한테 연맥이는 짓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다? 화이트하우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날
아니요. 아니, 이틀 뒤죠. 이틀 뒤에.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소련하고 맺었던 그 있잖아요. 서로 핵미사일 쏘고 하면 지구가 멸망하니까 우리 서로 하지 말자 하고 맺었던 각종 조약들이 있거든요. 그 조약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철회해버렸어요. 네, 철회했어. 이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랬을까? 미국이 탈퇴해버렸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나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퍼즐을 덜 맞췄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예요. 여러분 아직 감이 안 잡히십니까? 예. 핵실험? 아니. 전 다른 거라고 봐요. 뭐냐? 자, 보세요. 트럼프가 날린 트위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북한이 3발의 미사일을 쏴서 실험을 했다는데, 에? 이거는 there may be United violence, but 해서 두두두 나오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중간에 나오죠. 이 미사일 실험은 우리가 싱가포르 조약에서 조인했던 거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 뭐? 이게 뭔 개소리 하는 거예요. 위반이지, 시장. 싱가포르 협약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트럼프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는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우파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생각의 선상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저 말 하면 안 돼. 그쵸? 근데, 저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거야? 또 우리나라 또 우파 사람들 또 개거품 물으면서 트럼프 개새끼 할 거예요? 트럼프가 또 우리 배신했다 이런 말 할 거야? 아니라고 보는 거야, 저는. 이거 이상한데? 하는 거야. 이거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거? 응?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문재인 손 보려고? 아니,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윤희 아빠님. 중러 미사일 기술 퐁당. 그렇죠. 난 이쪽으로 무게 실는 거예요, 이걸로. 난 이쪽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요걸 이제 조금씩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 군 보란 듯이 북한 신방사포 재원까지 공개. 이게 뭔 개소리야. 여러분, 무기의 재원을 공개한다는 게 말이 돼요? 무기의 재원을 공개하다니. 무기의 재원을 공개하면 어떡해? 이게 북한이 우리를 욕하면서 뭔가 자꾸 정보를 주네? 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8월 5일자예요. 그러니까 7월 31일 날 미사일 쏠 때까지만 해도 감이 안 잡혔어요. 이 새끼 또 이거 뻘짓하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전에 했던 그레이트 게임 아시죠? 북한이 미사일 여러 번 쐈을 때 이거 북한, 혹시 김정은 이거 엑스맨 아니야? 옛날 때 내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사건의 일련의 흐름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이틀 뒤에 미국이 갑자기 러시아와의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를 해버려. 그랬는데 김정은은 문재인 개새끼 하면서 내가 이런 훌륭한 미사일을 갖고 있어 하면서 재원을 쫙 공개해버렸어요. 이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어. 무섭지? 그러고. 아무도 무서울 것 같지 않은데? 누군가는 땡큐를 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진까지 공개해버렸네? 와, 나 이걸 보면서 김정은 이야, 이거. 근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 나옵니다. 보아티브에 북한 방사포 주정에 유도 가능하면 미사일로 분류해야. 북한에서 공개한, 재원을 공개한 이 방사포는 미사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그래? 재원을 봤더니 이게 미사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또 재밌는 거. 북한 미사일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 기존 모델과 연결고리가 없어.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얘기 무슨 말일까? 북한 미사일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 기존 모델과 연결고리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 최신형이란 소리다. 최신형. 쉽게 얘기해서. 최신형. 이번에 최신형 미사일을 쐈어요. 최신형 미사일. 아수라. 1억 못 드려서 투네이션 못하네요. 현장에서 드릴게요.
체크 이거 써주는 거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종이에다가 1억 해가지고 받으면 찢어버려야지. 자, 그래서 보세요.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했다 그러잖아. 기존 모델과 연결고리가 없다. 이거 최신형 미사일이에요. 최신형 미사일을 김정은이가 동해 공해상에다 쏴줬네. 땡큐. 지어. 땡큐. 미국 중거리 미사일 꺼내자마자 중국 한일 총알바지 되지 마라 협박. 뭐 이런 얘기 뭐 좋아요. 한국이 병신 같은 짓 하는 거니까 이거 사드 문제에 대해서 통과할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 아니구나. 민중의 소리 좌파 신문에 북한 동해로 발사체 2회 발사. 한미 군사 연습 강행 저희 뭐냐? 라고 북한이 얘기했다는 건데 정말?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미 군사 연습? 이게 훈련이라든지 연습이라고 말을 쓰나 봐. 한미 군사 연습을 하는데 북한이 동해상에다 미사일을 쐈답니다. 미국 애들이 무서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예? 미국 애들이 잔뜩 장비를 갖고 왔을 거란 말이야. 장비. 무슨 장비인지 나도 모르지. 뭐 잠수함서부터 뭐 전투함서부터 별의별 게 다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에잇! 미국 새끼들 줬대라! 그리고 최신형 미사일을 그 앞에다 풍덩 빠뜨려 버렸어. 그럼 미국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머 무서워라. 작전 철수. 다 도망갈까요? 난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쵸? 미국 좋아하겠죠. 땡큐지 이건 땡큐야 땡큐. 그쵸?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또 8월 7일 날 북한 미사일 2발 동해로 다시 발사. 또 쐈네. 한미훈련의 반발. 한미훈련의 반발인지 아닌지 전 지금 헷갈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미사일 전문가 북한 발사 횟수 비해 성공률 이례적으로 좋다. 러시아 기술 제휴 가능성. 그래. 이 얘기 뭐예요? 북한의 러시아 발사 실험 횟수에 비해서 굉장히 그 미사일이 어떤 성공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기술 제휴 가능성.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미국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본 건 뭐냐면 이 미사일이 그냥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해체를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일련의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7월 30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화이트하우스에서 침묵을 지킵니다. 예의주시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러시아와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트럼프가 북한에서 쏜 미사일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맺었던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요. 그리고 지금 한미 군사 연습을 한다는데 또 거기다 미사일을 쏩니다. 근데 미국에서 퐁당 빠진 거를 건졌겠죠? 갑자기 이거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다. 즉 최신형 미사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러시아와 연계된 기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8월 2일 날 미국이 왜 각종 국제 미사일 조약으로부터 탈퇴했는지가 그림이 보인다예요. 안 그래요? 미국이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중국 포함이에요. 중국하고 러시아 미술 시스템 같으니까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거의 100% 가까이 해석을 해버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탈퇴해버린 게 아닌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이 어떤 원리로 날라오는지 다 알아버렸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나 중국은 어때요? 미국의 대륙간 탄도가 어떤 원리로 오는지 몰라. 미국은 다 알아. 누가 우월을 지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죠? 당연히 미국이지. 그러니까 조약 탈퇴하는 거죠. 야, 이제부터 나 조약 탈퇴한다. 네 말 안 들어. 누가 쫄릴까요? 중국과 러시아지. 그쵸? 이러한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나게 타격받았다. 왠지 아세요? 미국이 방패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미국이 방패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방어 시스템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러시아와 중국의 구형서부터 최신형 미사일의 모든 메커니즘을 알았기 때문에
사드 미사일 기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이번에 날라온 이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유리 없는 기술이라며. 유리 없는 기술이란 거는 어쩌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는 미사일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어쩌면. 근데 고맙게도 북한이 쏴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조사하면은 사드의 무기 기술을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제공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 기술을 베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자 이렇게 돼서 방패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중국과 러시아는 창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뚫고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 개발할 거야? 네? 언제 개발할 거야? 이거 다 시간과 돈의 문제 아니에요. 돈. 제일 중요한 건 돈이거든. 그런데 신기술을 만들었다 쳐요. 만들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서 그거를 실험을 해봐야 돼. 진짜 미국 애들이 그걸 포착하는지 못하는지. 포착하려면 뭘 해야 된다? 아이고 또 중동에서 분쟁 한번 또 일어나야겠네. 중동에서 전쟁 한번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사담 후세인 같은 놈들이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쪽으로 스커드 미사일 쏘는 것처럼 뭔가를 쏴야 방어 시스템이 움직이면서 그걸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확인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실험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미국의 레이더 시스템을 뚫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이 다 끝나야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미사일의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 내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걸 파악한 거예요. 어때요? 혹자는 내가 카자흐스탄에 애를 만들러 갔다고 하는데 나 이런 정보를 다 얻으러 갔다 왔다니까. 이런 정보, 이런 정보. 이거 어디에도 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도 안 나오는 얘기. 그쵸? 내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이익을 받겠구나. 그 여기서도 또 이제 플랜 B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가 작동이 될까? 이란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거는 제가 한 달 정도 뒤에 얘기할게요. 지금은 얘기 안 할게. 한 달 정도 뒤에 얘기할게요. 이란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강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러시아 하는 거 봐서예요. 러시아가 하는 거 봐서 미국이 창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리고 방법도 알아요. 그거는 제가 한 달 정도 뒤에 얘기할게요. 한 달 정도 뒤에 어떻게 그러면 러시아가 다시 방어 시스템을 만들게 할 수 있는가. 그건 제가 한 달 정도 뒤에 얘기할게요. 네,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반중 친밀의 중요성. 그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요 미사일 얘기까지 했는데 이걸 제가 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보여드리느냐. 지금 북한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들을 보면 이상해요. 이 새끼 이거 미국 편인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겁니다. 북한이 친미를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반미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친미를 하는 게 우리에게 좋은가예요. 나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겁니다. 매우 안 좋고 매우 불리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하는 반중친미 태극기 집회를 못하게 방해하는 이 친중 태극기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왜 이게 위험하느냐? 북한이 내가 봤을 때 저가 아무리 봐도 저 친미야 지금. 그리고 너무 트럼프에게 좋은 행동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련의 국제조약 탈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더욱더 의심이 가고, 저는 솔직히 독도 지역으로 그 카디지 있죠? 그 항공 방위식별구역 이쪽으로 중국하고 러시아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남한 협박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북한 위협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 북한이 자꾸 메이드 인 러시아, 메이드 인 차이나제 미사일을 자꾸 동해상에 첨벙첨벙 빠뜨리니까 그거 격추시키려고 뜨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저는.
한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북한 견제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이 가설이 맞다면이에요. 이 가설이 맞다면 진짜 김정은이가 트럼프 편이다, 즉 친미다, 근데 우리 문재인은 반미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립상황이다. 그러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공식적으로 한국이 동맹국가지만은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이 동맹국가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동맹국가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동맹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때요? 제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을걸요? 지금 우리나라 한미동맹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이 하는 짓을 봤을 때는 북한이 동맹국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태극기 집회의 반중 논리와 반공 논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반중 친미 안 하고 반공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태극기 집회를 계속 강조한다. 반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비난하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반중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국 비난을 애써서 외면하면서 안 하고 계속 북한을 비판하는 입장을 우리나라 우파 단체가 보인다면은, 공작의 세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반공 우파는 미국에게는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제 말 보세요. 제 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적으로 돌리는 우파 활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불편하게 되는 거라니까? 아니에요? 응? 어디 댓글을 좀 보는 중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아 되니까. 이게 아이러니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반중하라고. 예? 또 한 가지,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미국의 은밀한 동맹국이고 친미를 하고 있다. 북한이 친미를 한다는 소리는 뭐냐? 반중이에요. 그냥 미국이 원하는 건 뭐예요? 중국가라예요. 중국가라. 김정은은 수령이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보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굉장히 친미적이라니까 얘가. 장성택이도 조져버리질 않나. 친중파 제거하지 않나. 친중 문재인 싫어하는 거 보면 친중 문재인도 싫어하죠. 문재인이 김정은을 좋아할지 몰라도 김정은은 문재인 싫어하잖아요. 저 친중 새끼, 저 짱개 새끼하고. 그리고 최신 미사일이 죄다 동해상에 다 퐁당퐁당 빠져갖고, 하필이면 한미 군사훈련 때 미국에 다 수거해가고, 미국에 다 수거해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북한이 지금 이거 미국 편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보냐면, 반중을 안 하고 반공, 말이 반공이지 그냥 반북이잖아요.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지금 트럼프랑 좋은 관계, 미국이 원하는 거 반중 친미해주면서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소스 재원 다 제공해주고 이러면서 환심을 사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반공단체들이 북한만을 외치고 중국을 비난하지 못하니까 쫄아가지고 북한만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러면서 공격한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친한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미국이.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어이 트럼프 형님, 내가 당신이 하려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친중 문재인 정권, 그리고 나를 욕하는 우파 새끼들 두들겨 패서 제거하겠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모른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플랜 A는 아니지만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 어느 쪽에 속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의 옵션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반중 침입 해주면 되는 거거든. 응? 문재인은 친중이라 안 되고 우파는 문재인은 비판을 하는데 문제는 반중을 못하고 은근히 미국하고 한편으로 공조하고 있는 김정은을 자꾸 건드린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계속 신형 미사일 무기의 정보를 제공받고 그리고 계속 북쪽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북한에 200만 이상의 육군 보병이 있잖아요. 이거 중국 분열할 때 써먹기 얼마나 좋은 무기야. 카드고.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김정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한국의 우파 사람들, 김정은만 뒤지게 욕하는 우파 사람들을 간첩보내서 두들겨 패고 제거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좆될 수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북한 간첩이. 근데 반중을 안 하겠다고? 본인들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데, 본인들의 목숨이.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제 소설이 과연 현실 불가능할까요?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네? 이거 실현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예요. 네. 왠지 아세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해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왜? 나는 공산권에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빨갱이들의 심리를 잘 읽는다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심리 파악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죠. 저처럼 벤스 사건도 봐요. 마이바흐도 제가 얘기한 거 결국 나오잖아요. 비트코인 어땠어요? 나왔죠? 다 나오잖아. 왜? 나는 공산권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사고방식, 메커니즘을 잘 읽는다니까. 13년을 살았잖아. 13년을. 미국 유학파들이 공산권 국가들의 사고방식과 멘탈리티를 읽을 줄 알아? 못 읽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반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중. 반중을 해야 여러분들도 목숨이 부지되는 거예요. 왜? 북한도 반중 친밀하고 남한도 반중 친밀을 해야 남한의 우파가 보호를 받습니다. 남한의 우파가 반중 친밀을 해야 미국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은.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미국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반중 친밀을 해야. 그래야 북한 쪽에서 남한 쪽에 해코지를 하려고 해도, 야, 쟤 반중 친미하는 사람인데 왜 건드리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이런다고. 가만히 있어. 너는 북한에서만 반중 친미해. 남한은 남한대로 반중 친미할 테니까 남한 쪽에 끼어들지 마. 이렇게 막을 수 있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목숨이 보존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은 문재인 정권한테도 다구리를 당할 수 있고 북한 간첩한테도 다구리 당할 수 있고 이 와중에 미국은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딴 데 볼 수도 있는 거야. 왜? 방해되니까. 성적이만 흔들면 칩니다. 천만에만만해. 정치 역학관계를 정확히 보십시오. 군인들이 뭘 알아, 개뿔이나. 군인들을 지배하는 건 정치인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철수를 반대했던 군인들도 많았어요. 왜? 아니 저 호치민 저 공산주의 빵이 새끼 쳐들어오는데 저걸 그냥 내둔다고? 제거해야지? 그건 군인의 마음이야. 근데 세계 국제정치와 역학관계를 바라보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군인 입장에서 화가 나겠지. 그럼 내가 여태까지 개죽음을 한 거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거대한 국제정치의 체스 게임 속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그걸 알고 계시라고. 굉장히 제가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쵸? 자,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잘 이해되셨죠? 반중 친밀 왜 하는지. 예? 우리나라가 반중 친밀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안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운명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반중 친밀의 중요성, 북한의 미사일 실험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국제정세입니다. 자, IMF가 이제 우리나라에 결정타를 매기려고 준비를 하나 봅니다. 큰일 났네.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다? 2020년 2월에서 3월 중에 보고서가 나올 거랍니다. 야,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언제 있죠? 한 4월 달에 있지 않나요? 4월 20일쯤에? 국회의원 선거 즈음 해가지고 IMF에서 보고서가 나온다네?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우파한테는 청신호 아니에요? 민주당 정권을 연맥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우리한테 이 IMF 보고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선거 즈음 되면은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국가 신용도 떨어지면 여러 가지 파생하는 부작용 많은 거 아시죠? 국가 채무 이자율 올라가고 반환해야 될 부채 연기 안 되고 막 상환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경제 꼬꾸라지지.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좋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다? 이게 확실하게 이용이 되려면은 우리가 반중친미를 할 때 빚을 발할 수 있어요. 시장 반중친미도 안 하는 친중친미라는 우파가 선거에 이길 것 같으면은 이 IMF 카드가 작동할 별로 효과를 못 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1일 날 몽골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미군들이 몽골군을 되게 좋아합니다. 몽골 사람들을. 그 무슨 말이냐면은 UN 평화유지군이라고 했죠. UN 평화유지군. UN 평화유지군에는 다양한 국적의 그 군인들이 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뭐 말이 아름다워서 평화유지지 실질적으로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그 유엔군의 거의 주력은 미군이라 할 수 있죠. 근데 그 미군이 좋아하는 그 여러 나라 군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이 몽골은 기마민족의 기질이 아직 남아있는 나라예요. 그 몽골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추운 나라인데 우리나라 여름방학보다 겨울방학이 좀 더 길지 않나요? 추우니까. 근데 우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이 몽골이란 나라가 여름방학은 3달 반인가 그러고요. 겨울방학이 1달입니다. 겨울방학이 짧아요. 오히려 여름방학이 깁니다. 북쪽에 있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왜 그럴까? 왜 여름방학이 더 길까? 안 나오네? 여름방학이 왜 더 긴 이유? 추운 지역에서 여름방학이 긴 이유. 더위에 약하니까? 힐링하려고? 여러분들 낭만주의야. 아웃사이더님, 유목민이라. 그렇죠. 유목민이라 그렇습니다. 아직도 유목민의 기질이 남아서 여름이 되면은 여름방학이 길어져요. 그럼 뭐하냐? 양떼가 다 북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북쪽 초원지대로. 왜? 거기가 서늘하니까. 그래서 글로 올라가는데 그때 여름방학을 맞춰서 3달 반을 줍니다. 왠 줄 아세요? 아빠 엄마가 양치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으로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시골에 가서 얘들이 도와줄 게 뭐예요? 양치는 일이지. 얘들 양치면서 뭐 하겠어요? 목을 따진 않죠. 몽골은 샤머니즘이니까 이 안쪽으로 피 안 나겠다는데 어쨌든 도축도 합니다. 도축. 제가 그 양 죽여갖고 껍데기 발리고 하는 영상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30분 만에 하더라고. 30분 만에. 와, 너 감탄했어요. 감탄했어. 양을 잡아서 죽여서 뼈 발라가지고 가죽 껍데기 벗기고 고기 발라내는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하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 유목민족 기질이 남아서 얘들은 생명을 죽이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건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긍정적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칼 주고서 야 북한군 찔러봐 그러면 저 못 찔러요. 무서워서. 왜? 찌르면 소리 내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응? 얼마나 신경 쓰여. 막 이거 발악하고 아프다고 지랄하는데. 근데 평상시에 도축을 해봤기 때문에 뭐 총으로 쏘는 건 더 쉽지 뭐. 이거 칼로 찌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투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육군 전투력. 이게 좋아요. 육군 전투력이.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또 몽골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네. 그리고 제가 몽골에 있을 때에도 매년 미군이랑 몽골군은 합동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군복이 똑같더라고요. 몽골이 가난해서 그런지 뭐라도 그 미군하고 몽골군이 합동 훈련할 때 군복이 똑같았어.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 네. 그래서 이 몽골이 현대 장비로 무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육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다 UN 평화유지군을 통해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병 총만 쏘는 게 아니라 탱크 운전, 아파치 헬기. 아파치 헬기도 육군에 포함되잖아요. 헬기지만. 훈련이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8월 1일 날 이걸 만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8월 1일 날 8월 1일 날 몽골 대통령 만났고 8월 2일 날은 러시아에게 국제 미사일 조약 탈퇴를 통보했어요. 이런 일련의 그림들을 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들.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요걸 제가 아까 얘기하려는 건데, 러시아가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요, 미국하고 몇 가지 합의 사항만 봐주면 할 수 있어요. 러시아가. 이게 지금 러시아의 미사일 무기 체제가 드러나갖고, 러시아는 새로운 무기 체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세컨드 이코노믹 생션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2단계, 두 번째, 좀 더 강력한 경제 제재를. 이러면은 러시아는 무기 개발 못해요. 그러면 러시아는 벌거숭이가 되는 거야, 벌거숭이가. 와, 내 이거 보면서, 이거 신의 한 수 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화웨이가 러시아에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답니다. 아까 제가 카자흐스탄 갔다 왔다고 했을 때 카자흐스탄에도 화웨이 간판들 많이 있었죠? 화웨이가 지금 중앙아시아 CIS,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5개 국가,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까지 화웨이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켜 놨어요. 그래서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는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과연 앞쪽에서 보여드렸죠. 8월 2일 날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경제 제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화웨이가 러시아에다가 많은 사업을 벌려서 지금 이 건설을 했는데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중국에 돈을 지불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은데? 화웨이 또 똥볼 찼네?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화웨이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매출량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수익이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해, 이게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화웨이가 공짜로 인프라 군축해놓고 또 떨어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탁 드는 거예요. 이거 어때, 이런 것들. 어제 카디지에 러시아가 또 들어왔다고요? 북한이 미사일 쐈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얘가 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러시아가 열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 조합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엄청나게 터지고 있구나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만 터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터진다? 중국도 터진다. 근데 러시아 경제는요, 살려줄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한 달 뒤에 얘기할게요. 한 달 뒤에. 러시아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어. 그리고 러시아 경제가 망하지 않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러시아 따발리시들이 따발리시란 말이 러시아 말로 동물한 소리입니다. 좀 잘 좀 해보지, 미국이랑. 더 이상 새침대기처럼 그렇게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이 남녀 관계는 이 여자가 튕기는 것도 맛이지만은 너무 튕기면 재수없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그만 좀 튕기고, 이제 적당히, 이제 체면치레 했으니까 응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꾸 거절을 하네요.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러시아가 정말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 서로 웃으면서 좋게 갈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게 화웨이가 러시아에 기록적으로 이걸 깔았는데, 이거 다 도루묵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냐? 이제 러시아까지 다 깔렸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화웨이를 미국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한번. 화웨이를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화웨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화웨이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제 여러분들 이제 늑대가 되셨군요. 접수, 그렇지. 부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접수. 자, 보세요. 중국 13억의 안면과 눈깔 인식하는 쉐랑 공장에서 13억 인구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가 가지고 있다? 화웨이. 그리고 러시아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인프라를 구축해놨죠? 화웨이가. 러시아인들 다 감시할 수 있네? 그리고 화웨이가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갖춘 데가 어디냐?
아프리카 남미의 반미 국가 지역입니다. 야, 그러면 화웨이만 미국이 인수한다면 미국은 반미 국가의 국민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야. 이 완벽한 시스템을 공짜로 먹겠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소설.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탁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또 미국이 또 화웨이 또 쪼았죠? 네, 또 공격했다고. 왜? 미중 무역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야야 화웨이 조져 또 그랬다고요. 트럼프가. 또 화웨이 쪼고 있다고. 화웨이 저러다 망해요.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보면은 지금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존나게 후려갈기고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돼지열병, 이런 것들. 슈아인 피버 이런 것들. 미치겠어, 진짜 내가. 이런 걸 보면은 반미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미하지 마세요. 뒤집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 문재인 정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그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개기지 말라고. 이길 수 없는 상태인데 왜 개기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좋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 안타까워. 이거. 이게 트럼프가 카자흐스탄에 아랍의 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권고. 말이 권고지, 쌍. 이 권고 아니거든요? 여기 문장이 없구나. 여기 이거 기사가 빠졌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은 이 권고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기사, 이 나중에 문장에 보면은, 다주나라는 말이 있어요. 다주나. D-O-J-N-A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다주나라서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다주나라는 표현을 쓸 때는, 영어로 하면 have to예요. 너 반드시 해야 돼. 이런 거. 안 하면 뒤져. 이런 거. 그런 의미예요. 권고 아니에요. 너 실수하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너 친중하면 안 돼. 이런 소리예요. 친중하면 어떻게 된다? 아랍의 봄을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랍의 봄 뭔지 아세요? 예전에 자연사 박물관 때 제가 아랍의 봄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자연사 박물관 시절에 내가 아랍의 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컬러 레볼루션. 컬러 레볼루션에 아랍의 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이러니하게도 죄다 반미 정권들이 친미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카자흐스탄에 아랍의 봄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권고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뼈 때리는 말인 거예요. 과연 그렇구만. 네, 나중에 제가 따로 시리즈를 할게요. 너무 오래전에 했던 얘기라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했는데, 트럼프가 또 미국 내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산도 동결해서 마두로 대전을 압박한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이거 제가 옛날 때 얘기했잖아요. 그쵸? 결국 일어났죠. 제가 반중 집회 하면서 막 할 때 조원진 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미중 무역 전쟁은 나중에 화해한다. 왜? 미국은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반중했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하면 우린 좆되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계속 양쪽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조원진 의원의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 말이 또 맞았네? 내 말이 맞았네? 그쵸? 중국 환율 조약국 지정해버렸네. 미국이 중국하고 화해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어쩌면 좋아? 내가 얘기한 거 다 맞죠?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 전 세계의 흐름, 빅픽처를 읽을 줄 모른다면은 정치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이게 또 제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또 키르기스탄에서도 정변이 일어났어요. 또 이렇게 키르기스탄에서 아탄바예프, 알마즈벡 아탄바예프라는 그 전 키르기스 대통령의 체포 작전이 있었습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동영상이 있어요. 요거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에요. 전 대통령. 그 집 앞에서 주민들이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게 아탄바이프란 전 대통령이에요. 키르키즈. 북폭 예상 맞았다니까 이 비응신 또 딴소리 하네 이거. 자, 이렇게 쳐들어. 이렇게 해서 지금 현 대통령이 스와트 팀을 보내가지고 체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 밤이에요. 밤. 새도록 총격전을 싸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나무를 잘라서 길을 막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와,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좀 빨리 갈게 이렇게 불나고 막. 이게 그 전 대통령 집이에요. 입구에 불난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어떤 분이 자막으로 못 잡았다고 했는데 체포됐습니다. 언제 체포됐느냐? 한 10시간 전에 체포됐어요. 10시간 전에. 예, 나왔어요. 항복하고. 그래서 체포됐습니다. 자, 근데 주목할 거는 뭐다? 이 사람이 친중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친중 정치인.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키르기스탄 비슈케크에서 중국인들 국적 주지 말라는 데모가 있었다. 반중 데모가 있었다. 그게 바로 이 아탄바이프 대통령 때 중국 애들하고 사바사바에서 짭짤한 것 좀 많이 먹고 중국인 노동자들, 불법 노동자를 집어넣어서 그 1대1로 프로젝트 건설하게 하고 그 노동자들 키르기즈 여자랑 결혼시키고 국적 주고 이런 짓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해서 반중 데모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 지고서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되는데 이 사람이 친미주의자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그 친미주의자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임기가 채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스와트 팀을 보내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경찰을 보낸 게 아니야. 스와트 팀을 보냈어요. 총격전에서 10명이 부상당했대요. 10명이 죽지 않았을까? 그리고 솔직히 사상자 저 동영상도 따로 갖고 있거든요. 몇 놈 간 것 같다라고 총 맞아가지고. 네, 이런 일도 있으세요. 아, 근데 어떻게 제가 간 지역에선 이런 피가 자꾸 일어나요? 피비린내가 나는 걸까요? 제가 딱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니. 그냥 우연의 일치죠, 뭐 그냥.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키르기스탄 지역 주민들이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그 금광이라든가 석탄 광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채굴 작업을 하는 중국 노동자들을 존나게 두들겨 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보여줘야지. 요렇게. 저 키르기스 사람들이 지금 광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싸운 거 이렇게. 반중 데모가 있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불법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랑 패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싸움 났어요, 싸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이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친중하네. 친중했던 대통령 체포도 그냥 체포한 게 아니라 총을 쏴가면서 존나 무시무시하게 체포했어요. 그리고 지금 키르기스탄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 죄다 추방. 아, 나의 롤모델이죠. 다 추방, 다 꺼져. 이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카자흐스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트라우 지역에서 중국인 불법 노동자들 대량 발견해서 다 추방령 내리고 있습니다. 다 꺼져, 이 새끼들아 하는 거야. 다 꺼져. 다 꺼져. 다 나가. 이런 식으로. 역시 아랍의 봄의 실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스탄도 확실히 노선을 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나 이런 거 볼 때가 진짜 안타까워 진짜. 그래서 뭐 중국에서 한국 식당은 이제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진데도 아직도 중국에 빌빌거리는 병신 새끼들을 보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중국하고 거래해서 득볼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손절해, 손절. 아, 다음번에 저 할로윈 그쪽 아마존닷컴 들어가서 이 손모가지 잘린 거 하나 갖고 와야겠어, 손절. 그 인형 하나 사놔 놔야겠어요.
아, 진짜 해야 돼. 그래서 보십시오. 베이징 중심가의 한식당이 사라졌다는 건 한중 교류의 주요 무대가 소멸된 것과 진비없다. 반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게 일식당이다. 중국에서 한국 식당이 없어지는데 일본 식당은 늘어난답니다. 골 때리잖아요. 우리는 중국한테 좋은 관계를 보여야 무역해서 먹고 산다면서 맨날 병신 같은 짓 하면서 사드 배치한다고 할 때 그 호텔에서 태극기를 발닦개로 썼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중국 애들의 배후 세력으로 조종해갖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쫓아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 차이나타운 뭐 별의별 게 다 일어나고 친중 정치인들 지금 왕창 깔렸고, 지금 태극기 집회 반중 침해하자니까 반중 침해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온갖 악플과 공작을 다 하고 이렇게 엄청 중국의 개노스를 하는데 한국 식당은 중국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몰아낸다고. 그런데 아베는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그 정상회담을 할 때도 우길승천기를 달고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상해로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중국해 항해 자유 당연히 하고, 트럼프와 함께 중국 조지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중국에서 일본 식당이 늘어난답니다. 왜 그래?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댓글 좀 달아보세요. 우리는 중국의 비율을 그렇게 맞춰주는데 우리는 이게 두들겨 맞고, 일본은 지 할 것 다 하는데 중국 애들이 일본 식당이 늘어납니다. 일본 음식 그렇게 처먹고 싶은가 봐.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그거는 중국인들은 세디스이기 때문입니다. 농담이고 농담. 역시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해요. 강하게 나가야 돼. 강하게. 강하게 나가야 중국 애들이 좁니다. 한국까지 병신 같은 짓 하니까 한국은 족밥으로 하는 거예요. 족밥으로. 저희같이 강력하게 반중 친미한 태극기 집회가 생겨보세요. 중국 애들이 어떻게 하나? 쫄아버린다니까. 병신같이 반중 친미하지 마세요. 우리는 방공하면 됩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방공해야 됩니다.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장 자치구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훈련을 한답니다. 여기에 이집트, 베네수엘라가 나온대요. 그림이 착 보이죠? 베네수엘라, 반미. 이집트? 지금은 반미가 아닌데 이제 들어와 있죠. 왜냐? 발음도 안 되네. 모하마드 무르시라는 반미 대통령이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다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중간에 갑자기 자연사했죠.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은 압둘 파타흐 시시라는 사람이에요. 친미주의자예요. 근데 친미? 뭐 어쨌든 친미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이 지금 신장에서 군사훈련 했답니다. 아이고 정보 쏙쏙 빠져나오겠네. 그리고 보십시오. 트럼프만 방위비 인상 기정사실화. 문정부 협상팀도 못 꾸렸다. 나한테 물어보면 답을 다 가르쳐 줄 텐데 뭐 협상팀을 꾸려요. 응? 그 원숭이로 팀을 만드는 것보다 인간 한 명의 머리가 더 뛰어나다니까. 원숭이 1000명을 모아놓으면 뭐예요?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그 비서, 그 다음 비서 공무원까지 다 합치면 180명 된다면서요. 그 원숭이 180마리 있으면 뭐해? 여기 있는 인간 한 명을 못 이기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 내가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방위비 다 주라고. 9,300억만 주면 쇼부 본다고. 그 9,300억 안 주려고 개기다가 결국 트럼프한테 6조라는 소리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존 볼턴이 와서 디스카운트 해준다고 4조라고 얘기하고. 이런 병신 같은 거 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협상팀을 꾸리겠다? 니들이 뭘 한다고. 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도 방법이 있는데. 지금도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할까? 물론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딱 첫 마디가 딱 그거죠. 반중친미보다 나오지.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중국이 이제 달러에 의해서 위안화가 폭락하는 현상.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중국이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다음에 벌어질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건데,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돈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세컨드 이코노미 섹션 2차,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무기 개발 못 해요. 그럼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새로운 무기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가 반중 친미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진핑이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위에나를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처럼 마구마구 찍어댔거든요. 근데 미국이 찍는 양적 완화와 중국이 찍는 양적 완화는 달라요. 왜냐? 미국이 찍는 양적 완화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흡수를 할 수 있지만 중국이 찍는 위에나는 양적 완화를 했을 때 다른 나라가 흡수할 수가 없다고. 위에나 가져가서 뭐 할 거야? 베네수엘라 위에나 가져가서 좀 거지 됐잖아요. 방법이 없다고. 왜 위에나를 가져가면 거지가 되는 줄 아세요? 위에나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중국 물건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 국가에 위에나가 많을 때에는 그걸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중국의 물건을 사는 것밖에 없다고. 그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대중국 수입량이 증가한다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적자 증가예요. 무역 적자. 대중 무역 적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위에나를 많이 보유한 나라는 무역 적자로 인해서 국가 파산으로 갈 수 있다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양적 완화는 주변 동맹 국가도 피폐하게 만들면서 중국 자체도 피폐하게 만들어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달러 대비 위에나가 약세를 보이게 돼요. 이때 미국이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뭘까? 이렇게 되면은 바로 유가 인상이겠죠. 아직 보자고요. 아직 몰라. 유가 인상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유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왜? 중국이라는 거대한 산업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 유가는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알지 않을까? 여기다 댓글을 한번 달아보시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유가 인상을 시킬 수 있는 마법의 전략 이런 거 아세요 혹시? 어떤 분이 이렇게 이란이라는 말을 쓰시고 그래요. 어? 정말 정확히 아시네요. 정확히 아세요. 그렇지. 답은 다 나와 있어. 답은. 러시아 잘해볼 수 있잖아. 미국이랑 잘해볼 수 있는데 왜 그래 진짜. 이럴 때 손절하는 거야. 손절. 이럴 때 중국이랑. 난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제 정세를 쭉 보면은 우리가 반중 친미를 지금 딱 해야 될 적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자꾸 미국에게 최신 미사일의 재원을 제공하는 저런 상태가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좋다고 깔깔깔깔 웃으시는데 그게 마냥 좋을 수가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은은 그렇게 트럼프한테 점수를 따서 남한에서 김정은을 험담하는 놈들을 후려치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누가 지금 남한에서 김정은을 욕하겠어요? 설마 문재인은 아니지. 남한의 반공 우파주의자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야? 여러분들이라니까. 반중 집회 아시는 안 하는 여러분들. 누가 때려잡을까요? 박원순이나 이런 문재인이 때려잡겠지. 왜? 걔들은 김정은의 꼬봉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김정은은 문재인이나 박원순이가 그 여러분 반공주의자 때려잡은 보다 지지율 떨어지는 거 신경 쓸까? 신경 안 쓰지. 왜? 김정은 입장에서 문재인이나 박원순은 장기의 말일 뿐이니까. 어? 상관없다고. 결국 여러분만 피해보는 거예요. 반중 친미를 해야 여러분은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반중 친미를 해야 미국의 보호를 받는다. 문재인 보호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하지 마라. 문재인하고 친하다고 해서 북한이 봐줄 것 같아요? 개똥으로도 안 봐요. 친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반중 친미를 해야 여러분의 가정과 생명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거 죽어도 안 하겠다, 가죠? 아주 죽어도 안 하겠다 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아주 개지랄을 떨고 있죠. 지금 저희 그 반중 집회 하는 거. 내일 저희 반중 집회 7시에 합니다. 예정대로 하고, 진짜 10,000명 모이면 애국가 제창해요. 예? 안 모이면은 예정대로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 10,000명이 모이는 그날까지 하는 거고, 많이 와주세요. 이번에 3,000명 정도 왔었죠? 이번 2차 때는 3,000명보다 더 많은 숫자가 와줘야 돼요. 점점 숫자가 불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외신 기자들도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많은 외신 기자들이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바깥에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중의 도미노, 홍콩, 대만, 일본, 북한, 한국,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가 지금 몽골도 이번에 있죠? 이러면서 지금 중국에 대한 대규모 포위 작전이 시작됐다고. 근데 여기서 한국이 빠지려고 그런다? 이거 재미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설령 친중 정권이라 하더라도 선거가 4월에 있기 때문에 곧이에요, 곧.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반중 친미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번에 진짜 미국하고 공조할 수 있는 정권 꼭 만들어주는 데 협조를 해주시고 그 첫 출발이 반중 집회라는 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중 집회를 하면서 저희가 새가 많이 모여갖고 정말 커져야 돼요. 10,0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10,0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반중 집회 인원의 규모가 커지면요. 그때부터 저희는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뭐냐? 반중 친미. 반중 친미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저희가 연단에도 세울 거예요. 아니 10,000명의 군중이 있는 데서 연단에 서는 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국회의원 배지 달기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죠? 10,000명의 집단이 있는 곳에서 나는 반중 친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반중 친미를 안 하는 사람도 반중 친미를 하게 강요를 할 것이고 반중 친미를 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게 결국 그 시작인 거거든요. 여태까지는 온라인 상에서만 움직였던 것이고 이제는 오프라인에 나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가 커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3,000명이 되면서 쇼크를 먹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도 반중 집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죠. 방해도 합니다. 야 저 새끼들 커지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나날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야 다른 태극기 집회도 결국 반중 친미 노선으로 갈아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중 친미하겠다는 국회의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 그래야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연사로 내보내주죠. 연사하게끔 해주죠. 그러면 너도 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늘 그랬잖아요. 맨날. 박사님 대안이 있나요? 대책이 있나요? 여기 대책이 있잖아요. 여기 대책이. 그렇죠? 인터넷상으로 한번 분위기 쫙 몰았고 오프라인 상에서 하면서 숫자 3,000명 모았잖아요. 1회에. 대단한 성공인 겁니다. 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내년 3월까지 유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대통령을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숫자가 많이 증가해야 돼요. 지금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몇몇 국회의원들은 있어요. 앞으로 연사로 세우고 싶다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3명 정도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원래는 제가 다른 쪽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연단에 내세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가 집회를 하면서 직접 제가 그 사람들을 올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명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누구게요? 그게. 누구게요? 여러분 맞힐 수 있을까? 과연 이 3명을? 누가 이현주래?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이현주가 올라오네? 아, 여러분 왜 그래, 진짜. 어? 한 명은 나왔네요. 누구냐? 그, 김진태 의원하고, 이종명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 3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3분의 이름을 거론한 이유가. 예? 5.18 문제 때문에 그래요. 5.18 문제. 우리가 5.18 문제도 어젠다로 갖고 가고 있죠? 5.18 유공자 명단 까는 거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요구사항이었잖아. 우리의 요구사항. 근데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국회의원 3명이 있었잖아. 잊지 말아야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국회의원들은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겠죠. 근데 아직 우리가 숫자가 적어. 3,000명 갖고 되겠어요? 어? 국회의원도 딱 마이크 잡았을 때 쫙 사람들이 차 있는 모습이 나와야 그림이 좋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어? 그러니까 좀 더 숫자를 많이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그림이 나와야 그때 초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탁 불러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태극기 집회 이미지를 생각하셔도 돼요. 애국가 제창, 순국선에 대한 그런 국민의례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 국회의원 연설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할 뿐입니다. 그건 숫자 세 불리기만 계속 노력할 거라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젊은 애들을 많이 끌어모은 상태에서 5.18 유공자 문제도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어?
여러분들 맨날 우파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같은 얘기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게 뭐가 그렇게 신선해요? 의미 없어. 그런 거는요.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전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게 효과 있는 거지. 야, 우리 모았다. 그 뭐야? 요쪽에 있던 태극기 부대 사람 이렇게 끌어온 것 뿐이 없잖아. 다 아는 내용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같은 얘기 반복해서 듣고 2년 동안. 그게 뭐예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집회를 어떻게 경영해서 운영하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예요. 여기다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신네들이 그 방식으로 반중 집회하라. 당신네들이 그 방식으로 반중 집회해. 나는 내 방식대로 반중 집회 할 테니까. 그래서 숫자가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체제 전환, 시스템 전환은 그때 들어간다예요. 지금은 안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자꾸 시끄럽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 집회 시간이 변경됐다는 등 집회를 안 한다는 등 뭐 내가 또 어느 집회 가서 뭐 이상한 집회를 한다는 등 개소리 떨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소문을 듣지 마시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이쪽 것만 보십시오. 그 외에서는 저희 어떤 얘기도 안 하면은 그건 다 저쪽에서 퍼뜨리는 거짓 소문이에요. 지금 계속 이 소문 퍼뜨리고 하잖아요. 왜? 우리 집회를 실패시키려고. 근데 문제는 멍청하게도 우리 반중 집회가 실패하면 자기가 죽을 거란 걸 몰라. 참 진짜 IQ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참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내일 반중 집회 혹시 영상 있나요?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오늘 그레이트 게임은 이걸 끝내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 보여주시면은 여기 우리 그 반중 집회를 지금 운영하는 방독면 TV를 했었는데 그게 구독자 7,000명인데 경고 없이 그냥 유튜브 채널이 날라갔습니다. 방독면 TV가. 구독자 7,000명의 채널 날라갔어요. 신기록 세웠어요. 경고 3번 받지도 않고 그냥 날라갔어요. 그래서 갓승훈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채널 만들었으니까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희가 하는 반중 친미 집회는 이 그 방독면 이 갓승훈이가 모든 거를 총괄해서 책임을 지고 담당을 하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반중 집회, 이제 태극기 집회도 이제 직접 이 운영을 하니까 많이 서툴거나 부족해도 호응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젊은 사람 키워야 됩니다. 젊은 사람.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내일 집회 7시에 있으니까 꼭 와주시고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우천 대비는 알아서 일기예보 보시고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우산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요걸 그레이트 게임 마치고 그 반중 친미 그 내일 광고 영상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